7월은 24절기 가운데 가장 큰 더위인 대서가 속한 달입니다. 예로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전해올 정도로 무더위가 심한 시기인데요. 대개 장마가 지나고 중복 무렵일 경우가 많고 이 시기 불볕 찜통 더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삼복 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해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가 노는 풍습도 있었죠. 다가오는 무더위 잘 나셔야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조심하시고 뜨거운 볕 아래에서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또 참외나 수박 등 과실이 제일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로 수분과 당을 함께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기 중 12번째 절기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과 무더위가 겹쳐 여름은 정신없고 참 바쁜 계절입니다. 이렇게 중간쯤 왔을 때 뒤도 돌아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힘차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주시가 중부내륙선 철도 중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경북선 디젤열차 탑승 행사에 참여해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중부내륙선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주시의회가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상주시는 중부내륙선 철도 구간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상주 포함 3개 도시 시민과 출향인 등 24만 4,734명의 서명도 담겼습니다. 탄원서 서명 인원은 김천, 상주, 문경 등 3개 도시 전체 인구 31만 101명의 약 79%에 이릅니다. 또 서명운동 기간 중에는 3개 지역 시가지 전역에 중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1000여 개의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세계 지자체 시민들이 이토록 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 문제와 지역의 성장력 때문인데요. 상주 시민들은 수도권에 가기 위해 자가용 또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열차를 타려면 문경이나 김천, 대구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기업들도 철도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철도 연결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경, 상주, 김천 중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있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중부내륙선의 단절 구간인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연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유단체장과 함께 직접 경북선 디젤열차 탑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탑승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재현 시의장, 문경 김천시장,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상주시의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며 문경, 상주, 김천 간 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중부선은 수서에서 김천을 거쳐 거제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현재 이천에서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철도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김천에서 거제까지의 남부 내륙철도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부 내륙선과 남부 내륙선을 연결하는 문경, 상주, 김천 철도 구간만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 경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합니다.
13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4일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후 제20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한국포도수출연합의 상주시 이전 기념식이 7월 10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포도수출연합은 2019년 5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범해 지난 2020년 4월 경상북도 상주시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포도수출연합은 좋은 품질을 갖춘 포도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수출업체 간 지나친 경쟁을 막고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한국포도수출연합이 샤인머스켓 포도 재배 중심지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상주 포도 수출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와 상주 약간포크는 7월 8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장 신축 및 제조라인 신설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상주 약간포크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 60억 원을 투입해 공장 신축 및 냉장육 제조라인을 신설하고 8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주 약간포크는 냉장육 가공 유통업체로 2016년 상주시 경북대와 산학협력으로 감을 첨가한 사료를 먹인 감먹은 돼지 특허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표준화된 가공 공정, 엄격한 품질 관리로 생산한 돼지고기를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는 상주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김익헌 상주 약간포크 대표는 이번 상주시와의 투자 양해각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돼지고기의 우수성도 알리며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는 성주봉 명품 생태숲길 내에 위치한 은자석벽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은자 상징물을 설치했습니다. 은자석벽은 1980년대 채석장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위 절벽이 운치가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고 채석장 운영 당시 어지럽게 널려있던 바위들을 치우고 길도 정비해 명품 생태 숲길을 만들었습니다. 은자석벽은 은청면의 역사성을 고려해 붙인 이름인데요. 은청면에는 이곳에서 발견된 은자, 즉 은으로 된 자를 만지면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은자석벽이 됐습니다. 상주시는 이러한 스토리와 역사적 상징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석벽 앞에 은자 모형이 붙은 상징문을 만들어 관광 명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365 건강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 보건소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1회로 중앙시장의 각 영업장소 및 시장 거리에서 건강체조와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매주 보건인력과 생활체조 전문 강사가 시장으로 직접 찾아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꽃감 카페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검사와 1:1 맞춤형 건강상담도 제공합니다. 이순열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강에 신경 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365 건강장터 프로그램이 상주 중앙시장에 활력과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와 상주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항공방제시연회가 상주농협 벼건조저장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연회에는 이면성 부시장, 정재현 의장, 김진욱 도의원, 남영숙 도의원, 항공방제 전문회사 경북항공 최병택 대표, 상주조합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농가 생산 비용을 낮추고 방제 인력난을 해소해 편안하고 건강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공방제단의 현장 시연회였는데요. 갈수록 농촌 인구의 연령이 높아지고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드론 방제를 알리고 시연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날 선보인 드론은 1일 작업 능력이 40헥타르, 표준 살포 속도 15에서 20km, 표준 살포 고도는 3에서 5m로 낮게 비행하며 약재를 살포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작업 효율성은 물론 약재의 침투성이 좋아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경북항공 관계자는 드론 방제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약 중독 등 피해가 없고 농약 사용을 최소화해 저농약 농법 실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